외국의 여러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하면 떠올리는 표현이 있답니다. 표준에서 벗어난 국가, 좀 특이한 나라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들이 말하는 그 이상함이 사실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의 집약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타국과 비교했을 때 극명하게 드러나는 좋은 측면에서의 특징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초고속 통합 인프라로 기다림이 사라진 사회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행정 처리나 물류는 뭐예요? 기다림의 영역이죠. 우편물 하나 받으려면 일주일, 서류 발급받으려면 며칠씩 걸리는 게 당연한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망을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 시스템이 주민센터의 신속한 발급을 넘어서 아예 행정 절차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버렸어요. 여기에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물류와 결합하면서 전 국토를 당일 배송권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쿠팡 로켓 배송이 새벽에 도착하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그게 가능한 시스템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통카드 하나로 전국의 대중교통이 연결되고 앱 하나로 납세부터 의료 행정까지 처리되는 나라.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이런 나라 찾기 힘듭니다. 카카오톡으로 택시 부르고 네이버로 병원 예약하고 토스로 공과금 내는 게 당연해 보이죠?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선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차 없이도 24시간 생활이 가능한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과 상업 편의성. 이게 바로 국가 전체의 회전율을 극대화하는 거대한 동력입니다. 다음으로 안전과 청결을 밑받침으로 자율적 질서가 만든 도시입니다. 서울은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해 있는 거대 도시죠. 근데 이 좁은 땅에서 쓰레기 문제나 치안이 이 정도로 통제된다는 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밤늦게 돌아다녀도 안전한 촘촘한 치안망과 CCTV 인프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범죄율을 가진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밤 12시에 혼자 골목길 걸어도 별로 무섭지 않은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거리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엄격한 분리수거 제도. 새벽부터 움직이는 공공 인프라와 성숙한 시민 의식이 맞물려서 공공의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이 시스템. 이건 국가가 강요해서 된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정교한 질서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건강보험 시스템이에요. 저렴한 비용으로 누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 이건 국민의 생존권을 국가가 시스템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스템이 시민의 자부심을 끌어올리고 시민이 다시 시스템을 지탱하는 선순환 구조죠. 세 번째는 인적 자본의 압축 성장입니다. 교육에서 문화까지 그렇습니다. 밤 10시가 넘어도 학원가에 불이 켜져 있는 풍경 보세요. 외국인들 눈에는 기이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왜 저렇게까지 공부해? 근데 이건요, 자원 하나 없는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한 인적 자본의 고밀도 투자 전략의 결과물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 이수율. 이건 대한민국 성장의 유일한 원천인 사람에 대한 투자 결과였습니다. 로봇 같다는 평가 뒤에는 국가를 지탱해온 치열한 생존 문법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교육 경쟁이 낳은 우수한 인적 자원이 이제는 기술을 넘어서 K컬처라는 세계적 영향력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BTS, 블랙핑크, 봉준호, 윤여정, 기생충, 오징어 게임. 이게 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가 동시에 작동하는 유일무이한 국가 모델이죠. 네 번째로 위기 대응의 DNA입니다. 빠른 사회적 합의와 실행력이지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 게 있어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억하시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은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K방역이라고 불렸던 그 시스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며칠 만에 공적 마스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앱으로 재고 확인하고 요일별 출생 연도로 구매 통제하던 거 기억나세요? 드라이브스루 검사, QR코드 출입 시스템, 실시간 동선 공개. 이게 가능했던 건 단순히 기술력 때문이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빠르게 합의하고 정부, 기업, 시민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실행력.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집단적 의사결정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IMF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도 이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어요. 위기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강한 복원력.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다섯 번째, 24시간 멈추지 않는 도시 편의성의 극대화입니다. 이건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가장 놀라는 부분 중 하나예요. 새벽 3시에도 배고프면 편의점에 가서 따뜻한 밥 사 먹을 수 있죠. 새벽 4시에 급하게 필요한 물건 있으면 쿠팡에 주문하죠. 몇 시간 뒤 문 앞에 도착해 있어요. 밤 11시에 약 필요하면 24시간 약국 앱으로 검색해서 찾아가면 됩니다.
이게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는 게 뭐냐면요. 시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낮에 일하는 직장인도 밤에 일하는 프리랜서도 누구나 필요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 편의점 밀도, 배달 인프라, 심야 대중교통. 이 모든 게 맞물려서 멈추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게 노동 착취나 과로 문화와 연결된다는 비판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죠. 하지만 시스템 자체의 효율성과 가능성은 인정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세대를 넘어선 디지털 활용 정도입니다. 이 부분을 빼놓을 수 없어요. 한국은 젊은 세대만 디지털에 능숙한 게 아니에요. 60대, 70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고 카톡하고 유튜브 보시잖아요. 키오스크 주문도 해보고 QR코드 체크인이 자연스럽고 모바일 뱅킹으로 송금하는 게 전 세대에 걸쳐 일어나는 나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디지털 격차가 엄청난 사회 문제거든요. 노인 세대는 현금 써야 하고 젊은 세대는 카드 쓰고. 이런 분절이 한국에선 상대적으로 덜해요. 물론 여전히 디지털 소외계층이 있고 그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지만요. 전 국민이 디지털 전환에 동참하는 속도와 범위는 한국이 다음 단계로 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다음은 또 뭘까요? 지하철의 정시 도착부터 병원 예약의 편리함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압축 성장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이 치열하게 합의한 효율의 산물입니다. 하지만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 정교한 시스템이 인구 절벽이라는 위기 앞에서도 지속 가능할까요? 24시간 돌아가는 편의점을 누가 운영할 건가요? 새벽 배송을 누가 할 건가요?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보험 시스템은 유지될 수 있을까요? 효율성을 극대화한 시스템이 이제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다음을 질문해야 할 차례입니다. 기적은 설계되었고 시스템은 진화해야 한다. 효율에서 지속 가능성으로, 속도에서 균형으로. 그것이 한국 사회가 마주한 다음 과제입니다. 과거의 지혜로 내일의 지도를 그리는 곳, 하우넥스트 생각교실이었습니다.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좋아요, 응원 기다립니다.